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얘기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역사적인 관점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끌어안습니다. 할렐루야. 원치 아니하게 남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는 말 자체를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창피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I-20 폼을 6개월마다 연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체류자예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내가 다음 학기에 등록금 못 내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죠?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적인 개념으로, 전체적인 세계적인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봐야지 불법 체류자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 그렇게 남은 분들하고 유학생들 나중에 통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1위가 인도가 한 7만 명 들어옵니다. 7만에서 8만 들어와요. 2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3위가 중국이에요. 6만 정도 들어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해 들어오는 숫자가 상당합니다. 코스다 잘 되죠, 여러분? 저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오는데 몇천 명 못 모아요? 오히려 덜 모으는 거죠. 적은 겁니다. 모이는 몇천 명 숫자 적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아직도 5만 8천 명이 남아있어. 몇천 명씩 하고 위턴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5만 8천 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매해 들어오는 숫자만 이렇게 막 인해 전술적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 2006년도 통계입니다. 여름에 연수 갔다 온 사람이 500,000명입니다. 여러분. 관광으로 왔던 중학교 때 왔던 그 다음에 뭐 자기 직장으로 왔던 500,000명이 이번에 여름 석 달 동안에 미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냐면 124만 명이 실제로 순수하게 등록된 사람이지만 200에서 250만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타민족과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87만입니다. 따라합시다. 87만. 87만 명이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든지 에이시안하고 했든지 아니면 스페니시하고 했든지 주로 에이시안하고 미국이 많습니다. 스페니시는 허기는 많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은 등록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한쪽에 우리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에이시안 코커스라고 그러거든요. 코커스가 87만이에요. 그렇다면 정식으로 인구 센서에 등록된 사람이 211만 명. 211만 명 곱하기 1.5 하면 머리 좋은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죠? 200 곱하기 15 하면 1.5 하면 얼마입니까? 300 나오죠, 그죠? 합하면. 그러니까 모아된 3 밀리언 피플이 우리 한국 사람이구나.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미국에 있는데. 여러분들 미 전역 다녀보십시오. 저는 트래블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요, 어느 구석에 가고 어느 지역에 가도 교회가 다 서 있어. 몇 명 모이나 가서 주일날 아침에 다 가보면요 10명 앉아 있어요. 그런데 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체 교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0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 많습니다. 전부 미 전역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중에 오후 강의 끝나거나 여러분들 희망을 주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흩어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진정으로 커퍼레이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울 수 있겠는가 화두를 좀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뭐냐, 우리의 인구수는 뭐냐면 211만이 등록됐고 모아된 300만 명 이상이 미전역에 흩어져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민교회입니다.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민교회인데요,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5분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103년 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고종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 옆에 있는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 의사 한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알렌입니다. 따라합시다. 알렌. 알렌이요, 일종의 왕실 주치인데 처음부터 주치게 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서구식의 병원을 열었어요.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치는데 특별히 어디에 공헌을 했냐면요, 수술 환자들 있죠.
수술 환자들은 우리나라 없습니다. 그죠? 침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환자들 죽는다는 사람을 그대로 배를 째고 이래가 드러내고 고쳤는데 이것이 소문이 돼가지고 황실의 고종 황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누가 아팠냐? 민혁이라는 사람 이름 민비에 있죠. 동생. 아팠어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의사 알렌이 초청을 받아 황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같이 고종하고 얘기 상견례 하잖아요. 하와이유 하이 이러면서 했는데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이 큰 병이야.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의사 알렌이 누구냐? 선교사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당대 너무 어려우니까 인천 내리교회라는 게 감리교회가 제일 큰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전수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서 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 주로 80%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데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먹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막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으니까 이게 10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요 고민을 한 거예요. 알렌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민족이 도탄에 빠졌다. 도저히 살릴 길 없이는 어떻게 했냐니까 의사 알렌이 다 생각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어디 있냐면 하와이 농장주인데요. 농장주인데 제임스 캅이라는 COBB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야 좀 만나자. 우리 친한 친구 아니냐. 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황제의 특명을 가지고 하와이로 출발합니다. 알렌이. 그래 가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와이 농장을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지역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요 막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이래 됩니다. 아시아 중에서 제일 먼저 하와이에 도착한 사람이 중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컨이 일본입니다. 중국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털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는 선주들이나 농장 주인들이 볼 때에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일하고 임금도 적고 해주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자기들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이제 들으십시오.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전혀 유무상통도 안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본국에 알려줍니다. 야 중국 사람들을 써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형편인데 본국은 어떠냐니까 아이 본국에도 일부가 돌았는데 자기들끼리 놀고 전혀 따로따로 놀고 서로 교제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우리가 좀 끼어서 들어야 돼요. 1896년에 나타난 중국인 추방법안이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중국인 추방법안.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역사합니다. 역사학과니까 기도하면 주여 한국인 추방법안이 이거 나와가지고 중국인이 진짜 다 추방받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쫓겨왔어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일본 사람들 남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3시간씩 일하라 이러면 pay는 what do you pay? 하이 머리들이 있으니까 처음은 굴복했죠. 그 다음에 13 아니다 8 hours가 labor 우리 hour인데 더 이상 못하겠다. 사보타지라고 그걸 갖다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일본 잘 들으십시오. 일본 사람들 중에 절반 사람들은 순종파지만 일본 사람들은 피켓 들고 뭐 못하겠다고 그러고 농장 주인들은 뭐 와 이러면서 이렇게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골치가 아픈 차에 알렌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속에 이제 한국 사람들 순수하다는 거죠. 백이민족이고 참 말 잘 듣고요. 참 여기서 아픔이 있습니다. 잘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협약을 하죠. 그래서 고종이 방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프리턴의 또 미국의 메리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돌아온 103명하고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하고 방을 보고 온 사람들 103명 똑같은 숫자 아세요? 똑같은 숫자예요. 103명이 왔는데요. 60%가 인천 내리교회 감리교인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이게. 와서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신체 검사에서 절반이 떨어지죠. 나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와이 몰로카이 농장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천 내리 감리교회 파송 전도사였던 김이재, 따라합시다. 김이재 전도사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농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하와이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그 전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역사는요 교회와 같이 출발한 줄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제가 이민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꿈을 가지고 왔단다, 무엇을 가지고 왔단다 해도 반드시 교회하고 따그닥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와이 몰로카이 농장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모두 10차 몇 명이 도착했냐면 7,600명이 도착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차 정도 가니까 7,600명이 도착했잖아요. 도착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룹을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문제였어요. 사회 문제인데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미 10몇 년 전에 온 사람들이 노총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후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실제적인 사회적인 직면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주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결혼 문제가 심각한데 왜 심각하냐면 우리 1세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옆에 여자가 없으니까 뭐 하느냐면 술과 노름으로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바에 가가지고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농장주들이 볼 때는 자기한테 베네핏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 정부에 해가지고 특별 법안을 만들게 됐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신부예요. 따라합시다. 사진신부. 물론 이 사진신부는 우리들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일본 정부에도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 법안에.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꿰어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진신부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본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본국에 있는 여자들이 이제 그것을 다 이제 받아봅니다. 받아보면서 그 당시 미국은 어땠냐면 골든, 그러니까 황금의 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라다 이 소문났거든요. 가면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움직인 줄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머리가 있고 공부를 한 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공부를 했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어, 한국은. 근데 저기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기 가려면요. 나 같은 사람이 좀 가면 좋겠다. 깨어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이 갔는데 크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두 갈래로 완전히 갈립니다. 하나는 경상남북도 중심으로 생긴 그룹인데 이 사람 전부 다 100년 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군데는요. 원산 중심으로 이북의 선교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벌써 선교의 문이 열려있던 교회들 중심. 이쪽에 제일 먼저 소식이 갑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신학이 발달하고요. 선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세상적인 지식이 가장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요, 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활동한다 하면요, 동네 아이들은 모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죠. 기억나세요? 요즘은 돈 주고 해도 안 옵니다. 볼 게 너무 많죠. 지금 다시 말하면요, 지금 교회가 사회를 지금 사실 리딩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훨씬 더 세크로드 되어 있죠. 이민교회는 더 문을 꼭꼭 닫죠. 별로 문을 안 닫은 것 같아요. 문을 닫고 그러니까 못 들어옵니다.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하는 거고. 그런데 먼저 이 정보, 인포메이션을 제일 먼저 받았던 경상남부의 선교사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한인교회 여성들이 눈을 떴어요. 이야, 나도 한번 가보자. 꿈의 나라, 돈이 많은 나라 한번 가보자 하고 이분들이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아세요? 첫째는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았다. 잘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았다.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던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민족 교육에 대한 지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교육에 대해서 불이 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배웠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학력이 국민학생들입니다. 다. 제대로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배웠냐면 신앙을 갖고 있었죠. 뜨거운 교육률을 갖고 있었죠. 또 뭐냐면 성경을 알게 되었잖아요. 선교사를 통해. 그전에는 성경을 몰랐잖아요. 이분들이 유입이 됩니다. 하와이로. 또 하나는요. 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북 원산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실이요. 고등학교 이상 출신들이에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당대 고등학교가 지금 대학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 중앙고보 30위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프라우드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중앙고보 30회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왜 그랬냐 나도 철들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당대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100년 전입니다 여러분. 103년 전에 원산 중심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그 공고를 받고 이 하와이로 왔다는 겁니다. 하와이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 지식층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지식층이고 하나는 영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배우고 뜨거운 성경도 배웠던 그룹들이 이 하와이에 왔는데 호놀룰루 왕에 다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착해가지고 내 남편은 누굴까 하고 전부 다 이제 뭘 보고 찾습니까 여러분? 사진 보고 찾는 거야. 사진 보고. 그래서 사진 보고 찾으니 이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명함판 사진도 아니고 또 칼라도 아니고 흑백이 이리끼리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받겠냐고. 그래서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해서 전부 다 남편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허깅하고 당신이냐고 대부분 여자들 얘기가 전부 다 까무러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올드맨이라 너무 늙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는 속은 모양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탁탁 치더랍니다. 그 봤더니 웬 그랜드파더를 있더래. 완전히 노인네가 있는데 당신이 건임이 하니까 딱 보니까 똑같거든. 그래도 막 돌아갈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당 75% 계약하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깅하고 이제 들었는데 꾹꾹 참으면서 몰카이 농장에서 13시간 동안 일하고요. 돌아와서 이 사진 부인들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육 있죠.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육하는데 이 사진 부인들이 나중에 바이블 우문으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바이블 우문이라고 그래요. 사진 부인에서 바이블 우문으로 바뀌는데 성경 부인이죠. 이분들이 주일학교 2세 교육에 완전히 다 자리 잡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원산 쪽에서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 있죠. 지층 그룹들은 거기서 전부 다 셋업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이렇게 많아진 거 그분들의 첫째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픈 거는 좀 가슴 아픈 거는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거냐면 그때에 한 세대가 지나가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문대양 씨 뭐 다 이런 데 대법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재미있는 건 우리가 지금 3 제너레이션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903년도에 하나에 도착했죠. 30년 벌써 3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이민교회는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2세 3세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미 그때 기록된 자료들이 다 있는데 지금 뭐 2세가 뭐 어떻다 뭐 3세가 왜 자꾸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때 다 얘기 끝난 겁니다. 지도자들이 벌써 앞날을 보고 얘기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와가지고 뭐 2세가 어떻다 막 우리와 같이 해야 되는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인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딤이라는 단체의 장인데요. 이 장을 오프닝 세레모니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늦었습니다.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100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이미 사역자들이 중심에 서고 이 사람들을 리딩해 줘야 되는데 아니 이제 모았으면 200명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낮아졌습니까? 땅 치는 사람 나밖에 없네. 제가 이제 이민신학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이민교회 뿌리는 신앙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980년까지요. 75%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어요. 한인교회요.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한 목사님 굉장히 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많았죠. 처음 했을 때. 대부분 다 교회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회학자들이 뭐 상당히 뭐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70몇 % 나온다. 이 통계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I don't believe so. I have 통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직 깡깡거렸어요. 그동안 루즈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놀았기 때문에. 우리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들어가 좀 설명하죠. 한번 넘기십시오. 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죠? 이제부터 여기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복합 문화 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복합 문화. 복합 문화. 멀티컬처럴인데, 멀티컬처럴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요, 두 종류의 민족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메인스트림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로 아메리칸 피플이라고 합니다. 유로 아메리칸 그룹. 따라합시다. 유로 아메리칸 그룹.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우리 메인스트림을 유지하는 우리 다수민족을 얘기합니다. 다수민족. 그러니까 저쪽 영국 있죠? 아일랜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전전 동유럽, 서유럽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또 팔로잉업 했던 이 밑에 그 북유럽하고 저 밑에까지 쭉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상륙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 상륙을 했는데 역사를 보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제일 먼저 프리탄들이 청교도를 끌고 메이플라워 와를 타고 왔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플리모스입니다. 사실 영주로 보면. 근데 그 전에 먼저 도착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두 가지의 부류로 왔습니다. 첫 번째, 시큘러 윈드가 더 빨리 진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1619년에 제임스 타운에 먼저 도착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입니다. 1619년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일종의 무엇을 유지했냐면 미국 와서 돈을 벌고 꿈을 가지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고 여기 와서 뭔가 큰 일을 벌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제임스 타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버지니아에 가면 유니언 그 좀 옆에 가면 제임스 타운인데 가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역사적인 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데를 많이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인포메이션 받더니 어디 좋더라 하면 가보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깃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가서 다큐멘터 다 조사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보고 직접 보고 확인하고 처음에 뭘 했는가.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제일 먼저 이분들이 도착해서 한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주식회사 차렸어요. 따라합시다. 주식회사. 여러분 여기서부터 미국이요. 한쪽은 완전히 돈 버는 쪽으로 강조하고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간다는 것을 지금 분류시킵니다. 주식회사를 투자를 하고 그 사람 펀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그룹으로 시작한 사람 전부 그쪽으로 다 모여있고 그쪽 갈래를 통해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큰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프리카 노예들을 몇백 명을 어디로 갔냐면 제임스 타운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의 엄청난 인권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좀 대우해 주고요. 그분들에게 좀 프리덤을 주고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골마 터지지 않을 겁니다. 인종 문제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 노예화 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완전 노예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노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부짖음이 지금 터지는 겁니다. 뭐 1960 마틴 루터기 주인 나오는 거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등살의 자유인권운동 우리도 좀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해서 돈 벌기 위해 온 사람 한 부류가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 어디로 모인지 아세요? 뉴욕 쪽으로. 전부 이렇게 그 후예들이 막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이 무역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민 오실 때 잘 택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정치적인 흐름과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매매했고요. 자기의 종들을 7명이나 8명을 다 부려먹었는데 착취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621년에 메이플라워 원을 타고 여기 103명이 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절반이 죽지 않습니까? 절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지난번에 내가 목사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설교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놀라웁니다. 처음에
선장 중심으로 영적 투자 중심으로 103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추위와 가뭄 때문에 몇 달간 트래블링 하면서 거기서 절반이 죽죠. 마지막 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플리모스라는 지역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와서 붙인 겁니다. 지역에 매사추세츠 와기는 왔는데 도저히 랜딩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칠흑같이 깜깜해.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막 안에서 스크랩을 짜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여 삼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삼창을 하면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플레이스, 이 터전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단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가 지금도 너무 많아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명이요 갑자기 밖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을 막 뛰어나갔더니 세상에 말이죠, 지금 파도가 치고 비가 오는데 랜딩을 못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바위 있죠. 바위, 평평한 바위가, 제가 봤어요. 플리모스가 직접 봤는데 이 칸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칸 3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요것이 동굴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플리모스에, 빌리지에 있는데 요 바위가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다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야, 이거 처음 들었다. 내일 설교 준비 요것만 하면 끝내주겠네. 에? 아니 바위가 시커멓고 평평한 바위가 그 바다 밑에서 위로 쑥 올라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장하고 가봤더니 세상이 놀라운 거예요. 비는 오고 오는데 밖에 나서 테스트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해봤더니 땅속으로 안 깔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상류가 해가지고 50몇 명이 그 딛고 내린 땅이 플리모스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아세요? 그래서 이 돌을 뭐라 하죠? 이 바위를 미스테리어스 스톤. 이거 알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 제 같은 사람 필요하죠. 제가요 저는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제가 의심을 좀 하거든요. 자꾸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보스턴 대학에 다닐 때 도서관으로 올라갔잖아요. 도대체 이걸 설명해 주는 우리 교민은 하나도 없어. 오케이, 내가 직접 역사 자료를 찾아 해가지고 라이브를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게 뭐죠? 미스테리어스 스톤 찾아보세요. 이것이요 청교도들이 올 때마다 7번 출연했어요. 몇 번?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흐름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흐름 출발점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세답입니다. 교회 세답. 제가요 플리모스 가가지고요 메이플라워 옆에 있는 그 교회당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회중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고 관광객만 있었어요. 제가요 제일 먼저 생긴 그 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얼른 보면 한 7, 80명 앉아있으려나? 조그만 식탁이 강대상이 하나 있고 나머지 회중이 앉아있는 나무로 만든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나 좀 사진 찍으라고 탁 폼 잡고 제가 거기서 부족하지만 관광객 몇 명 놓고 이제 영어로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리를 이쪽으로부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플리모스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보았는데요 세상에 플리모스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건 교회당밖에 없어요. 시커멓고 오래된 교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왜 얘기인지 아세요? 한인교회하고 same thing. 한인교회 머리 박살나도 교회는 세우더라고. 어디서 많이 들었네. 뭐 갈라지니 뭐 하니 뭐 해도 일단 돈 많이 내고 헌금해서 일단 교회당 세워놓고 나중에 물론 네 거냐 내 거냐 싸움도 하더라마는요. 여러분이 교회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두 가지 부류라고 그랬죠. 하나는요 제임스타운에 와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은 영적인 거 먼저 성취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이 복합 문화는 미국의 메인과 소수 민족들이 쭉 모여 있는데, 미국의 메인은
여러분들 아십니다. 영국, 독일계 주로 얘기해요. 서유럽 쪽에. 그런데 우리 전부 소수민족은요. 흑인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고 그 다음에 아시안 쪽으로 쭉 가거든요. 라티노 다음에 우리 아시안 쪽인데 여기 보면 복합 문화가 그럼 뭐냐? 그 복합 문화에 대해서 그럼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한번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1번. 자, 우리 지도자들이 한인교회와 사회에 적용해야 될 것을 한 4가지로 제가 적용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인사회는 미국의 복합문화 사회에서의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 어떤 관점요? 미국의 복합문화사회. 이것은 한국적인 접근이 아니고 미국적인 접근도 아닌 미국의 복합문화에서 설명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명 잠깐만 할게요.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몇 개 주가 있습니까? 몇 개? 50개입니다. 우리나라 에이시안이 막 똘똘 뭉치고 우리 코리아나 아메리카 뭉치면 한 개 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런 대안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단길내기 부족해서 이게 좀 부족한데 굉장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용성과 개방성이 넘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우리 유학 못 왔습니다. 여러분. 내 같은 경우도 못 왔어요.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합 문화의 사회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자, LA 지역을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LA 지역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눈으로 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민족입니까? 히스패닉, 흑인들, 또 어떤 민족이에요? 에이시안들. 여러분 여기 LA 다운타운에 중국 타운 가보셨죠? 우리 한국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냥 돌아다니기 바빠. 그 그룹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성합니다. 대단한 지금 힘을 갖고 있어요. 중국. 앞으로 이 미국 다음에 중국이 정치적인 파워가 종교적인 파워를 가져온다고 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만의 문화를 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가지냐면요. 미국의 메인스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미국의 소수민족을 볼 수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거의 앞으로 힘들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차세대 영적 디지털 중에 다민족 문화로 지금 접근하는 사람 지금 제법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적용. 하나는 인터내셔널 매리지한 사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남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의 친구들, 그 자녀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민족 교회라고도 또 칭합니다. 한쪽 부류. 그런데 이것은 국제 결혼을 하고 나는 과정이고 그 외에 진짜 다민족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나 필리핀도 좋고 베트남도 좋아라. 우리가 다민족 교회를 하니까 멀티 에트닉 처치를 만들 테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시장 케이스가 한 20여 군데가 되고요. UMC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금 전부 다 within 5 years거든요. 5년 미만의 사람들인데 5년 미만의 사람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느끼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방법 A, B, C 다 써보면 영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민족 교회는 영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요. 시스템의 문제다. 여러분 저 보시겠어요? 영어 한 대 해가지고 2세들이 지금 나가잖아요. 영어로 설교하면 옆에 아시아 사람들도 오고 중국 사람들도 다 오겠지? 아닙니다. 안 모입니다. 왜 안 모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민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의 제1특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1호 특명. 그 사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 그 나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대화하는 것, 커스텀, 헤빗 그것이 완전히 유니파이,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으면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2세들은 아주 꿈이 야무집니다. 여러분. 다 모이라는 거예요. 멀티 에트닉 처치 하는 거 모이라는 거예요. 안 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실패로 지금 거의 나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꿈을 가지고 영어 잘하니까 모여라 했는데 처음에는 좀 모이더니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각 나라 대표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한인 사회에 한인들이 모이는 이 구심점, 이 센터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끼리 놀다가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비전을 나누다가 우리의 베네핏을 얻다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목적을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로 트랜지셔널 완전히 옮겨가서 완전히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You think first. 여러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우리끼리가 조사원회가 우리 공동체를 만든 게 한인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인사회에 오래 묶이면 어떤 어려움인지 아세요?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는 한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컨 영역은 어디죠? 옆에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민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으니 그쪽으로 어프로치 안 하죠. 어프로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인교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 왜 분열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민족에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세요? 민족에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을 때는 망합니다 여러분. 소수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인트로덕션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끌어안지 않으면 안 돼요. 끌어안을 수 있는 민족과 이 에트닉 그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힘이나 종교적인 힘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복합 문화의 영역에서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인교회는 전통적인 신학 위에 교회를 세우되 이민 신학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 내가 벌써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정통 신학을 하되 정말 우리 contextualization, 상황화된 이 신학, 이민 신학을 여기 접목시켜야 돼요. 접목이 중요한데 그럼 이민 신학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미국의 복합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으니까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방법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는 본국의 교회와 긴밀한 관련을 맺되 미국의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국의 교회와 연관을 맺되 영향을 미쳐야 된다.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하면 이제 거의 마칩니다. 두 번째 강의.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국은 얼마든지 다녀오시고 여러분 교류를 하십시오. 근데 저는 미국에 남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민 목회자를 위해서 제 몸을 던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싫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미운 거 아닙니다. 나고 내가 태어난 조국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유대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면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자 아니세요? 이민자시죠?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신 지 10년이 되시고 15년이 되셔서 내가 이민자인지 유학생인지 한국상인지 이민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감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아 정체감이 뿌리를 못 내리면요. 어떤 어려움인지 아세요? 일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힘이 든다 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서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LA 이번에 왔다 보니까 갈 때는 13시간이 올 때는 10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시고 바람 많이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내 한국 갔는데 저를 아끼는 목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딱 몇 시간을 만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자기 사무실에 기도 좀 해달라더니 목사님 여기 교회 하나가 큰 게 비었는데 목사님 적격입니다. 나보고 그래. 참 이상합니다. 왜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방문했는데 왜 교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아니 거기 담임 목회라고 좀 강력 추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비를 구우면서 더 이상 갈비 못 들어갈 것 같아가 딱 놓고 No thank you sir. 그때는 영어가 참 좋더라고.
No thank you, sir. 했다. 그 의미냐면 그 사람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민 사역자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한국에서 큰 게 오래인데도 갈 수도 없고 가봐야 또 안 되겠지만요. 그런 조그만 얘기들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냐면 나는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숨이 긴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아이덴티파이를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뿌리가요. 여기 안 내려지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통계에 보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목사님 우리 교회 몇천 명 모이는데요. 한 주에 한 30에서 40명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참 수고하십니까? 참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끝날 때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3, 40명은 앞에서 박수 받고요. 저도 모르게 3, 40명 다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 타주로 갑니다. 여기 이민자예요, 여러분. 떠돌이가 이민자예요. 그래서 제가 하비류 이론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요. 본국의 교회와 관련을 맺되 미국 주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한인교회는 미국의 복합 문화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선교 파트너의 정신으로 함께 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선교 파트너. 여러분 여기 중요하니까 이거 조금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뭘 할 건가? 이민신학이 왜 필요한가?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오후에 이제 좀 인덱스 할게요. 뭐냐면요. 여기 분명히 오게 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돈 벌려고 오는 사람 여기 와서 좋은 교회 만나면 헷가닥 뒤집는 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돈 벌러 왔는데 좋은 교회 지도자 만나 좋은 교회 만나면 거기에 네트워크에 걸려가지고 그 비전이 확 바뀌어가고 있는 거 이런 눈으로 보이세요 지금? 아니 대한민국의 머리들이 미국에 다 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머리들이 아닌 모양이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분류해서 당신 어떻게 왔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근데 어디를 가려고 하세요 지금? 아니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다 모였는데 어디를 가세요? 여러분들 갈 때 여기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런 머리들을 꼭 깨울 수 있는 머리가 있어요. 예? 아니 공부하려고 오고 꿈을 하려고 하고 큰 대망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세요? 아니 조금 어렵다고요? 아니 조금 힘들다고? 아니 청소하면서 하면 되지 뭐. 아니 좀 고난의 바람이 와도 그래 할렐루야. 뭐 좀 일어나야지. 내가 왜 왔지? 힘들어.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냈냐고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민교회 대안도 제시합니다. 사실은 어렵지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 문화하고 복합 문화 속에서 그런 눈을 뜨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거미줄 꼬이듯이 막 꼬여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계속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30명 목표해도 지금요 70% 이상이 다 미자립 교회고 100명 면회 교회거든요. 아니 70명 40명 목회 30명 해도 왜 프라우드가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그분들 얼굴 보면 다 알아. 최소한 우리 예수를 안 믿더라도 이소룡 눈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용쟁호투 보셨어요? 용쟁호투 마지막에 미국 사람과 딱 할 때 뭘 보고 이기느냐? 눈입디다 눈. 이소룡 씨는 벌써 눈으로 제압 다 해서 상대를.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눈을 보면 살기가 있고 막 상당히 샤프한데 적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썩은 동태 눈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쓰임 받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 40명 딱 목회해도요. 목사님 목회 어렵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목사님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고 아니 목사님 좀 같이 좀 협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좀 없고 3, 40명 되는 분들 목사님 제가요 참 미국 온 지 10몇 년 됐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세월 보내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무슨 국리를 하겠다는 거? 지금 한국도 생각하고 뭐 또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고요. 당신 볼 때 20년 남겠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아이덴티파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용종 흩어 나왔던 이소룡처럼 눈이 반짝반짝해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40명 되는 사람들 코디에 오라고요. 할렐루야. 웰컴, anyone, anytime.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주머니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놓고 당신 힘 좀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자비랑 목회 잘하거든요. 공짜 부흥회 아세요? 공짜 부흥회. 돈 안 받고 해주는 거. 안 들어보셨나? 아니 왜 돈을 받습니까? 좀 논리가 있어요.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돈 안 받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 목회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가서 목사님 사택에서 같이 잡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같이 잡시다.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사례비를 한 1,000불 좀 드려야 되는데 I don't need anyone, anything. 호텔은 어떻게 할까요? 호텔 내 돈 들고 들어가죠. 왜 돈 받습니까? 내가 돈 받는 게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 한쪽 사이들 얘기 아니라 이민 사역자들을 저는 압니다. 할렐루야.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 못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 아픔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덴티파이 모르고 아직도 막 퍼즐하고 막 헤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요거 하면 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소수 인종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뉴저지 에디슨의 시장이 되었던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 2세 최준희 시장.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요 나중에 우리 45페이지 통계에 보면 한인들 중에서 메인스트림에서 일한 사람 200명이 있거든요. 일본이 3,000명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몇 명이라고 일본이? 중국이 5만 명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게임 되겠어요? 아니 우리 200명밖에 안 된다니까. 이번에 내가 아침에 만났는데 우리 샌드라 킴이라고 우리 김태규 목사님 부인이 여기 하이스쿨 교장이죠. 내가 그래서 그 이름 좀 다음에 내 이름 넣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들 발견하니까요. 200명밖에 안 돼요. 메인스트림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주정부하고 정책이 다 합해가지고 지금 200명밖에 안 된다고. 왠지 아세요? 2세들이 들어가서 올라가려면 턱걸이 매니저에서 턱걸이 다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턱걸이에서 힘드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먼저 하세요. 아이고 스몰 비즈니스하고 스몰 비즈니스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면 75%가 지금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전부.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대 나온 사람들요. 미국에서 대학원 이상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도 뚫고 들어가기 거의 다 힘듭니다. 2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그 영어 써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MIT 공대 나와가지고 또 한 사람이 미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너럴 일렉트릭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보면요 영어도 힘들지만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 4, 5년 하다가 엄청난 스트럭을 합니다. 막 힘들어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완전히 탑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회사를 하나 차리는 두 개 중에 결정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한인 사회로 뚫고 들어옵니다. 한인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한인 사회 스몰 비즈니스는 점점 늘어나고 메인스트림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준희 시장 같은 사람을 제가 이그젬플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아느냐면요. 제가 목회하던 곳이고 공부하던 곳이고 내 집이 있던 곳이 뉴저지 에디슨입니다. 뉴저지 에디슨은요. 백인이 80% 이상 살고요. 돈 버는 사람들 중부에서 다 모인 곳입니다. JP 하이스쿨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MIT 뭐 해바드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나올 정도로 퍼블릭인데도 아주 스프리 하이스쿨이에요. 완전히 YT즘 있는 사람인데 이 최준희 씨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인 2세들이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똑똑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딸들도 괜찮아요. 한 명은 파슨스 다니고 한 명은 지금 컬럼비아 곧 카밍순. 괜찮아요. 셋째는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요. 최준희 씨도요. 똑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머리들 우리 2세들 많습니다. 이 사람이요. MIT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이 메인스트림에 자기가 공부했던 사람들이 정치계로 경제계로 막 학계로 막 나가는데요.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것들 봐라. 아니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이게 뭐냐? 근데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 참 재밌는 것은 우리 한인 사회는
따라합시다. 알아도 못 가르쳐주고 몰라도 배울 수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유태인 같은 경우는요, 딱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딱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공항 픽업하는 사람에 대해 운명이 달라지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공항 픽하는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세탁소 차리더라. 공항 픽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 등록하더라. 물론 계속 안 해도 다른 데로 도망가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데려와가지고 6개월 동안 시나고그 밑에서 언더 컨스트럭션,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세요? 회당은 기본적이고 영어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영어 가르친다. 아세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네. 우리 민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요,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돈 내는지 아세요? 시나고그에 돈이 엄청난 유대인 주이스 커뮤니티가 있는데 작년에 1억 불 이상 투자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 커뮤니티에 1억 불 이상 투자해요. 그 돈으로 다 먹이고 살립니다. 영어 가르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MIT 유대인들 교수들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영어 가르칩니다. You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아니, 일반 영어 교사가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 중에 유태인 중에 석학들을 데려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만 배우겠습니까? 비전을 배우겠어요? 비전. 놀랍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풀 스칼라십. 두 번째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기술교육. 따라합시다. 기술교육. 언사 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 다 적게. 나는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다. 다 해가지고 그쪽의 전문가들을 전부 다 붙여줘요. 붙여줘가지고 6개월 또 직업교육해요. 이것을요, 2년 동안 시나고그 앞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유태인들이 대단하잖아요. 그거는 물론이에요. 두 번째 영어 교육하죠. 세 번째 스킬 교육하죠. 지역 교육하죠. 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이시 어터니 그룹이 있는데 이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줄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비자 어플라이 하거나 무슨 영주권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될 때에 여러분, 한인들은 조금 하이딩 하시고 힘들 때 반드시 유태인들은 강력 유대인 쓰셔야 돼요. 그 사람들 5만 불씩 요구합니다. 보통 5천 불에서 8천 불이에요. 5만 불 요구하면 그냥 그대로 합격이에요. 그리고 됐을 때 받지 안 받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 위에 있어. 나중에 제가 오후에 얘기할 이것이 그룹 B라고 그래요. 그룹 B. 그룹 B.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는 그룹 D예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룹 B에 아주 노른자 메인에 있다고. 제가 왜 이런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준희 시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최준희 시장이 2세 아닙니까?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정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탐 브래들리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선거 운동으로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눠주고 앞에 나오면 깃발만 흔들어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MIT 출신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쫙 깃발 흔들어주고 모자 만들어서 튀어주고. 근데 똑똑하잖아요. 뭘 하나 딱 시켜보니까 여러분, 미국이 능력 위주인지 아시죠? 한번 사무실에서 딱 이래보니까 컴퓨터로 쫙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니까 똑똑하거든. 야, 너 우리 참모본부로 들어오라. 그 들어와서 보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미국 학생보다 내가 공부 더 잘했거든요,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예? 공부 쪽으로는 내가 낫지, 문화를 몰라서 그렇지. 언어하고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똑똑하니까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가운데 완전히 선거 참모의 핵심 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중부의 핵심 요원이 되었어요. 딱 눈여겨보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 특징 말할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쏜다.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주잖아요. 반드시 레브론 오하고 콜을 하게 되는 게 미국 사람이에요. 절대로 넘기지 않고요. 제가 심지어는 어떤 정도로 내가 힘을 발휘했냐면, 우리 지역에 있을 때 내가 한참 할 때 상원의원하고 내가 좀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비자에 지금 7번 리젝트 됐는데 목사님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 기도하지.
딱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만나서 딱 10분 이야기해서 I need help. 참 영어가 참 좋아요. 보면 I need help. What? 이러잖아. 내가 너한테 공로한 게 있냐? 아 그렇지 도와줬지. 내가 딱 한 사람 살려야 되겠는데 비자 7번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시오. 이름은 누구다. 딱딱 주고 딱 그랬더니 알았어 내일 전화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내일 전화 온 거예요. 와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대상한테 직접 전화했대. 그래서 직접 전화하니까 그 사람이 go ahead. 그러니까 대사관에 가서 하니까 그냥 스탬프 찍어주는 할렐루야. 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최준희 씨나 그랬다는 거예요. 최준희 씨가 바로 거기에서 선거 참모부의 발탁을 받아가지고 일하는데요. 나중에 꿈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뉴저지 에디슨의 시장이 돼야 되겠다. 날 좀 도와주시오 했더니 세상이 자기를 도와줬던 모든 선거 진영들 있죠. 화이트들 몽땅 다 묶어가지고 몰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100일이 나왔는데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세로스는 에디슨 씨의 첫 번째 메이어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꿈을 얘기할게요. 가까운 한인교회 다니고요. 꿈을 얘기할게요. 나처럼 스트럭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메인에 온 이상 우리를 소수민족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디스파이즈 하겠다. 경시하고 소수민족이 아니라 메인의 일부분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위상을 내가 성격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 그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이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눈을 높이십시다. 예,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먼저 우리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왔습니까? 주의 꿈을 이루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쪽 윌리엄 버스 저기 제임스타운에 있는 사람처럼 가지 않게 하시고 플리모스에 도착하는 영적인 주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복합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문화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묶여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좀 높여주시옵소서. 넓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도 안내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우리 소수민족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한인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 세계 선교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